파키아오와 DKU 시합을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많이 물어봐서 결과보다는 파키아오가 누군지 그리고 DKU에 대해 누군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키아오는 누구냐면 이 필리핀에서 한 열 몇 살 때부터 완전 너무 가난해서 몇 달러를 받기 위해서 복싱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8체급이라는 복싱 세계 챔피언을 지니게 된 거죠. 사실 이게 한 체급의 세계 챔피언이 되기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전설적인 복싱 선수로 이제 파키아오라는 선수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죠. 그 파키아오가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긴 하지만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면서 파이트 머니 최소한 5천억 이상 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메이웨더 때 경기 때는 한 경기당 1,000억 이상. 파이트 머니로는 이제 스포츠 역사상 격투기 선수가 이제 스포츠 연봉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벌죠. 예를 들어 뭐 호나우드나 요즘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보다도 연봉으로 봤을 때는 격투기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복싱이나 지금 UFC 이제 맥그리거가 지금 아마 스포츠 분야에서 제가 지금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메이웨더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메이웨더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맥그리거가 그걸 이제 넘어서서 1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격투기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좀 그 높은 위치까지 가기는 정말 힘들지만 이 비즈니스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와 어떤 어그로만 있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이제 직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파키아오 같은 경우는 스페셜 매치로 이제 뭐 지금 현존에 있는 격투기 선수하고는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계속 쉬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도 그 DKU하고 시합을 준비하면서 10월 달부터 준비했다. 이제 2달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피지컬과 그 이때까지 쌓아놓은 커리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제 그 조금만 해도 이길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이제 맥그리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스페셜 매치로 또 시합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볼 만해요. 왜냐면 전설적인 인물과 지금 이제 맥그리거가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거리를 많이 이제 뭐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막 다 이긴다, 싸우면 다 죽는다 이제 그런 맥그리거가 거론만 돼도 아마 사람들이 엄청 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팔릴 거예요. 파키아오가 맥그리거하고도 시합을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스페셜 매치로 이제 해서 자기의 여론몰이를 좀 해서 앞으로의 그 필리핀에서도 입지가 지금 되게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나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스페셜 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에서는 파키아오가 하원 의원, 뭐 국회의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의원까지 지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그리고 지금 현존에 있는 대통령하고 엄청난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뭐 중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필리핀에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 엄청 가까웠는데 중간에 좀 틀어져서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그 파키아오가 시합을 뛰면 국경일처럼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키아오 경기를 구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이제 기장이 경기가 예를 들어 뭐 저녁 9시 경기야. 근데 원래 도착 시간이 9시다. 이러면 미국에서 그 필리핀 가는 그 비행기 기장이 3시간을 과속을 한대요. 그 이유가 파키아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속을 하면서 필리핀에 도착해서 응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난 비행기 가속한다는 얘기 좀 들어봤는데 참 신기하긴 한데 필리핀에서는 그런 영웅이 탄생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나오기도 힘들고 앞으로 먼 훗날에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짜 전설적인 뭐 선수들을 다 이겨내면서 KO도 보내고 그러면서 챔피언을 지냈기 때문에 뭐 파키아오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DKU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옷을 좀 벗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면 빨간 티에 이제 그 DKU를 이제 상징은 빨간 티. 내가 봤을 때 해병대 출신은 아닌 것 같지만은 하여튼 빨간 티를 엄청 좋아해요. DKU가 처음에 나오면서 막 무슨 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막 보내고 무슨 막 한 10명이서 본인을 막 밀면은 밀리지 않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나오면서 중국에 이제 그런 무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전 격투기 나오면서
뭐 개패듯이 맞고, 입식으로 하면은 이제 막 복싱하는 사람들도 뜯어맞고, MMA 하는 사람들도 뜯어맞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DKU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이 찬반론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 거 영상에도 사람들이 욕하러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 국내 격투기뿐만 아니라 외에 해외에 있는 격투기 선수들도 DKU를 사실 조금 우습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지하게 가야지. 힘들어.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파키아오 경기 전에 브래들리 스콧이라는 그 UFC 선수하고 시합을 매칭을 했어요. 작년 21년도 12월 달에. 생각보다 센세이션이었고, UFC 상대 자기 본인보다 한 20-30kg 많은 선수하고 견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DKU 대단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생겼고, DKU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DKU를 응원하는 게 맞죠. 국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DKU는 브래들리 스콧 경기 때 사실 버틴 것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압도적인 파워하고, 브래들리 스콧이 또 이게 또 대머리예요. 스킨헤드들이 또 얼굴 또 이렇게 시합장에서 보면 좀 무섭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단발성으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파키아오를 불러냈어요. 그걸 어떻게 불러냈냐. DKU가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엄청난 사업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DKU는 해외 시장을 돌면서 자기에 대한 비즈니스, 네임밸류를 이제 키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파키아오하고 시합을 제안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나 거기다가 후원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요. 파키아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돈보다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있어야지 시합을 뛸 수 있고, 돈은 아무리 뭐 1,000억, 2,000억 준다고 해도 사실 명분이 없으면 시합을 안 뛸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자기가 필리핀에서 입지를 쌓아 올리려면 이만한 또 기부단체 시합을 하기에는 되게 너무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또 비즈니스 자체가 또 필리핀 사람들이 아시아권에 한국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을 진짜 어떻게 수락을 해서 비즈니스를 따내. 와, 진짜 그것만으로도 제가 봐서는 그 DKU하고 그때 관련된 사람들한테 몇 명 물어보니까 몇 경기를 어디 회사가 되게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몇 경기를 잡아서 앞으로 더 큰 경기를 잡아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브래들리 스콧 다음에 파키아오가 잡힐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앞으로의 그 몇 경기가 누구랑 잡힐 건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세계적 선수가 누가 나올 건지 그것도 기대가 돼요. 왜냐면 파키아오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승낙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떡밥인데 파이트머니도 챙길 수 있고, 자기의 인지도 쌓을 수 있고, 명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좋은 떡밥이기 때문에 DKU가 앞으로의 상대를 고를 때 너무나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맥그리거하고 DKU하고 봤을 때 저는 맥그리거 이상 DKU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 해외에서 실전 무술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쌓고, 브래들리 스콧이라는 UFC 파이터하고 복싱 경기 한 경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파키아오랑 두 번째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맥그리거보다도 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렇게 인지도 별로 없는데도 파키아오를 불러내서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는 이 비즈니스가 엄청 잘하지 않나. 사실 이제 DKU를 처음에는 시합을 뛰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되게 무시를 했는데, 이제는 선수로서 인정하는 거 플러스 프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적으로 파이트머니를 누가 더 많이 받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파이트머니로만 봤을 때는 대선배예요. 완전히 지금 DKU가 완전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와, 그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대단한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KU가 실전 무술, 실전 격투기 뭐 이런 거를 무술 시연을 하면서 하지만은 DKU가 복싱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걸 제일 궁금할 거예요. MMA를 해야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발차기라든지 뭐 이런 상대방 들어왔을 때 뭐 넘어뜨리고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하고 복싱을 선택하냐. 복싱은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복싱은 한 3년만 좀 타고나고 제대로 가르치면 세계 챔피언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얼굴과 배만 타격할 수 있는 복싱을 선택한 이유가 있고, 두 가지만 잘해도 복싱은 개비기라 하죠. 가드 복싱하고 아웃 복싱. 가드 복싱은 이제 가드 이제 잘하면서 이제 카운터만 안 맞으면서 하는 복싱이 있고, 아웃 복싱 도망다니면서 하는 복싱. DKU 같은 경우는 완전 전형적인 아웃 복싱은 아니지만 아웃 복싱 스타일로 조금 이제 슬립다운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유도하면서 게임을 하는 스타일로 브래디 스콧 경기 때 그런 경기로 이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싱을 선택한 이유가 있고, 브래디 스콧하고 경기하고 1년 만에 지금 이제 시합을 하는데, 사실 1년 동안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한 사이클을 한 3개월 정도 보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한 4사이클을 돌면 되게 엄청 세져요. 아마추어 애들도 진짜 하루에 2탕씩 하고 그러면 진짜 프로나 챔피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좀 타고나고 좀 저기 피지컬이 좋고 자기가 진짜 뭐 끈기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실 그렇게 큰 실력적으로는 뭐 발전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최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MMA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MMA를 하려면 복싱, 킥복싱, 주짓수, 레슬링, 여기에 기반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격투기 이제 레슬링이나 MMA 경기 같은 거는 챔피언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이 운동을 구력이 쌓여야지 그 몸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DKU가 이거를 10년 동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아마 체력이 지금 회복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DKU가 MMA를 배우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본인이 한두 달 하면 아마 포기할 거예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복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DKU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번 파이트머니 때, 빠키아오 경기 때 15억이라는 파이트머니를 받았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 정찬성, 김동현 선수 파이트머니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배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우리는 프로 선수 중에는 파이트머니는 지금 우리 국내 랭킹 1위에요. 파이트머니로 15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아직 뭐 공식적으로 15억을 통장에 찍혔냐 안 찍혔냐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어쨌든 15억을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왜 하지? 해외에서 미국에서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합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관중석이 좀 비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시간을 맞춰서 이번에 시합도 맞췄고, 외국 같은 경우는 PPV라는 게 있어요. 페이퍼뷰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면은 돈 주고 우리가 매달 정액권을 끊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모든 경기를 그렇게 다 돈을 정액권처럼 끊어서 돈을 봐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PPV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막 100만 개, 뭐 5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팔면은 파이트머니가 막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PPV라는 그런 수수료 파이트머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광고나 PPV만으로도 지금 이 사람들의 대진료나 이거를 대회를 치르고도 돈이 뭐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이번에 PPV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기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합을 파이터머니 10억 주고 뭐 예를 들어 뭐 파키오한테 뭐 몇백억 줘도 남는 장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그 파키오하고 DKU 시합 때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나 뻔한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이 영상 다 보고 욕할 거야. 분명히 나한테 저 리뷰 때문에 들어왔는데 리뷰를 안 한다고? 당연한 결과잖아요. 우리가 브라질하고 한국 경기 때 사실 여러분들 사실 한국 응원하지만 뻔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또 욕하려나? 하여튼 그 정도의 레벨 수준이 나기 때문에 시합에 대한 거는 다른 경기 풀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좀 여러분들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파키아오 대 DKU 경기 리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인물, 그 사람들의 낱낱하게 집중 취재 같은 느낌으로 한번 파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재밌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여러분들이 뭐 댓글 좋아요, 뭐 씨알데기 없는 내용들도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성심성의껏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